언니, 나 이제 정말 살 수 있는 거지? 한국의 한 병원. 여기 언니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온통 바늘 자국으로 상처가 가득한데요.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투석을 받으면서 제 양팔에 남은 흉터들이 정말 많아요. 그 흉터들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놀라며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투석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렇게 투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신장암을 진단받은 작년 저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삶을 포기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뒤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 서비스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언니와 함께 살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고 언니와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학교 끝나고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우며 심부름을 했어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범생이었던 언니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에 언니는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니의 꿈을 지지하셨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떠나고 몇 달 뒤 엄마는 일과 부업을 늘리셨고 저도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점차 늘려갔어요. 그게 무리가 됐을까요?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감이 느껴졌고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처음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발과 발목이 심할 정도로 붓기 시작했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심지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점차 이 모든 것이 저의 일상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놀란 엄마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는 심상치 않다는 표정으로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었던 저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퇴원하자고 엄마한테 말했죠. 그러고 퇴원을 하려고 한 날 아침에 전 또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엄마는 결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각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한 뒤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여러 검사들을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릴 테니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디게 며칠이 지나고 그 사이에도 제 몸 상태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4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엄마와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만성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비용을 듣고 나서 저는 우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는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저는 엄마에게 이유를 물었고 사실 아빠도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시다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의 병이 유전된 것 같다고 어릴 때부터 돌봐주지 못하고 고생시킨 자신의 탓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성신장질환은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자책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온몸에 가려움증과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부어서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밤에 잘 때 다리 경련까지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저를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는 길에 병원비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건강해지라며 그것이 엄마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옆엔 저뿐인데 제가 아프면 엄마를 지켜드릴 수 없으니 엄마에게 병원비의 부담을 드려서 죄송했지만 하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보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다시 진행했고 결과는 제 신장 기능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고 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서 제 몸에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일주일에 3번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투석 과정, 약 복용법, 투석 환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의사는 언젠가 제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견뎌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석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고 온 다음 날은 몸 컨디션이 확연히 좋아짐을 느끼며 점점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투석 치료는 하루에 최소 3시간이 걸렸고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었던 저에게 일상은 거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투석이 신장을 복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점차 희망을 잃어갔어요. 우연히 본 거울 속에서 어릴 적 많은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삶에 지친 낯선 소녀만이 서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며 다음 투석을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혈액 투석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날도 투석 후 몇 달 만에 종합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듣는 날이 돼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왔다며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신장에 장기간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신장에 이상 소견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의사는 혈액 내에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 내 크레아티닌 수치가 너무 높고 소변에서도 혈액 성분이 발견돼서 혹시 모르니 초음파나 CT를 찍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의 설득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한 이유는 제 몸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어서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진단을 받고 몇 달 동안 투석을 받으며 솔직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는데 신장암이라는 의사의 말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의사에게 신장암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확실하냐며 재차 물으셨고 그 자리에 한동안 주저앉아 멍하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하늘을 원망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는 건지 정말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을 놓게 되었고 엄마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투석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장암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깟 투석해서 뭐하냐며 엄마와도 매일 다퉜고 저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결국 엄마에게도 모든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투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음날 갑자기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언니에게 제 상황을 알려서 언니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신장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투석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 분명 바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는 언니에게 당분간 알리지 말자고 했었죠. 근데 언니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언니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처럼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모든 치료를 관두겠다고 말한 다음날 엄마는 할 수 없이 언니에게 연락을 하셨고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시면서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걱정 마. 한국에 와서 다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자. 한국 의료기술은 진짜 대단해. 희망 놓지 말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따뜻했어요. 힘들 때마다 언니는 제게 힘이 되어주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 자신에게 희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몇 달 동안 저는 너무 지쳐버렸으니까요. 저는 언니에게 그동안의 상황과 지금 집안 형편을 말하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더 이상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신장암이라는 진단까지 받은 상태인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 언니에게 말했죠. 언니는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받기로 한 투석은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언니가 표를 보내줄 테니 한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면서 다시 모든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 편히 살고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투석 안 받고 이렇게 지내다 조용히 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며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한국 가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어두운 병실을 떠나 한국의 밝은 미래로 향하는 것이 제게는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방 몇 개를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는 마음과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언니가 있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엄마와 함께 마지막 투석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 놓으셔서 담당 의사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의사는 비행 주의사항과 그동안 받았던 치료 내용과 투석에 대한 기록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야, 마리아. 혼자 중얼거리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중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이 있는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혹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조금씩 설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말대로 한국에 가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간의 투석으로 인해 일상이 망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온갖 짜증을 내고 모진 말을 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했고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화도 나고 괴로웠어요. 그 모든 화가 엄마에게 돌아갔던 거죠. 남편을 잃고 어린 딸들을 키우며 한 번도 맘 편히 쉬지 못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시간 비행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 상태로 인한 불안까지 겹쳐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여성이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었고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에 물을 받아 마셨고 그녀는 계속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비행 중 불편함을 잘 알아요. 그녀는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사실과 세계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친절한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비행 중에 그녀는 저에게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었어요. 기내에서의 편안한 자세, 수분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법까지. 비행 중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혈액순환에 좋아요. 함께 해볼까요? 그녀의 제안에 저는 함께 기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어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비행을 큰 불편 없이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한층 더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랜 비행 후 제 몸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고 기내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탓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어지러워요. 갑자기 무릎이 풀리면서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공항 직원들이 바로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의료센터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들은 신속하게 휠체어를 가져와 저를 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의료센터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저를 진찰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한국은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한 의료진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그들의 능숙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죠. 얼마 후 저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이어서 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동안 저는 놀랍도록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또 한 번 놀랐죠. 도착 시간이 되었는데도 저를 찾지 못한 언니는 걱정되어 저에게 전화를 했고 다행히 공항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신장질환으로 투석받는 중이며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신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설명했고 의료진들은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뒤 바로 투석이 가능한 공항 근처 병원으로 저를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4시간 가까이 투석을 받았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가는 동안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신속히 이동되어 바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곧 언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리아, 너무 걱정했어. 이제 됐어. 다 잘 될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석을 마친 뒤 저는 병실로 이동했고 언니는 잠시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다가와 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정밀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모든 검사가 끝난 후 이탈리아와 달리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했어요. 이탈리아에서 하지 않았던 CT 검사 결과 신장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음파로는 각각 판독에 따라 소견이 다른데 CT 결과상 신장암이 아니라며 초음파만 보고 오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검사와 투석을 받으며 점차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각 검사마다 의료진은 저를 세심하게 대하며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장암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받은 검사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담당 의료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동안 저는 같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보며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시도해보자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가고 싶었어요.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언니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가 한국으로 오라고 강하게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그렇게 한참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이탈리아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치료와 경험에 대해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죠. 언니는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특히 언니와 함께 한국 식당에 갔을 때의 일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신장질환으로 인해 염분 섭취를 조심해야 해서 거의 외식을 못했고 항상 식단 조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국 식당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소금 조절을 도와준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많이 챙긴다고 대답했어요.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한강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또 어떻고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언니,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강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남산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희망을 느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고 그 위로 떨어지는 별빛은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 제 옆에서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언니가 말했어요. 마리아, 너도 저 별빛처럼 이제 밝은 일만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저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매일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이탈리아로 돌아오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친절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3시간이 넘는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적절한 식단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제 건강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한국 병원에서 배운 건강관리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시련과 그 속에서 찾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2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준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희망을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행운 같은 기적이 찾아온다고 하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